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고전학당 마지막 교육교재 소개입니다. 그 전에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항상 소개하고 있죠, 이 글자. 이렇게. 이건 4개의 글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다 공부와 관련된 글자들만 제가 소개합니다. 뭐 공맹호학 같은 거.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건 4개의 글자인데요. 아시겠죠? 금방 네, 답이. 금방 알겠어요. 호학, 상진. 그래서 배움을 좋아하면 위로 올라가고 쭉쭉쭉 앞으로 진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호학, 요 상, 그 다음에 요 나갈 진. 해서 호학상진. 요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육교재는 대동천자문입니다. 대자에다 동자를 썼습니다. 동국이 아니고 대동입니다. 대동. 우리 단재 선생님이나 민족사학자들도 우리 역사를 대동, 역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동자는 방위적으로 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단위로서 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서에 대항한 의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의가 있다면 우리도 의가 있다 해서 동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체적인 용어죠. 물론 사제적이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넘버 2지만 언젠가는 너 치고 내가 되겠다. 이런 자존감이나 자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그러니까 사대적 자의식이 아직은.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렇잖아요. 노비 아들이 맨날 무릎 꿇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너도 나라에 가서 전공을 세워서 해방이 되면 너도 장군이 됐을 때 진짜 얘는 장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천자문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되게 중국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중국적 천자문에 우월한 체제가 있어요. 4개로 해서, 그렇잖아요. 4개로 해가지고 천자를 만든다는 그 발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역사와 문화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몇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 대동천자문 가운데 김균 선생님이 쓰신 대동천자문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칭의록 학어집 다음으로 대동천자문입니다. 이 대동천자문을 쓰신 분은 김균이라고 하고요. 19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는 염제입니다. 늘 생각한다. 나라와 민족과 윤리 도덕을 생각한다 그래서 염제라고 했고요. 이 항일의병장 김영상의 손자가 되겠고요. 또 병호 창의에도 참여한 사람입니다. 실제 독립운동가예요. 1906년도. 병우년 다음이 정미의병이죠. 병의병, 정미의병에 다 참여를 했고요. 해방된 후에 바로 이 대동천자문을 집필하게 됩니다. 바로 이분의 손자, 그죠? 이분의 손자가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중문학을 했던 선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검정고시를 했는데 검정고시 할 때 제가 우리 동물 회장 아니에요? 회장? 그때 바로 전 앞에 회장했어요. 같은 중국어과에다가 지금도 교류가 가장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또 손자 한 분이 되게 유명한 화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화가시냐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그분이 쓰시면 나올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역대 역사 인물, 항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단재 신초나 이런 분들. 바로 치면 나올 겁니다. 그 집안이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바로 노론 집안입니다. 노론 집안이니까 당연히 사고방식 자체가 뭐겠어요? 되게 중국적 사고죠. 그래서 이 속에 그 부분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탈피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의 역사와 인문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네자씩 되어 있지만 대부분 네자가 2개씩 결합돼서 이렇게 8자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자, 그래서 총 125에서 천자로 했고 노론 학통의 세계관이 담겨 있지만 그 이전의 천자문과는 다르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이 남긴 천자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사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대동천자문을 2025년도 고전학당의 마지막 교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재는 제자교, 삼자경, 대동천자문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자과 도설이라든지 뭐 격언 연벽이라든지 뭐 칭의록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대동천자문의 제1구 천지현황처럼 이거 똑같습니다. 천지복제. 그래서 천은 복이고 지는 재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는 세상을 덮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천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또는 혼천우주관을. 그래서 하늘은 덮고 만물은 씻는다. 이렇게죠. 천지복제. 그다음에 일월조현. 그래서 해와 달은 세계를 비추면서 하늘에 걸려 있다. 읽는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자경과 똑같은데 천지복제 일월조현, 천지복제 일월조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읽는 방법은 다 달라요, 지역마다. 저는 어렸을 때 한학을 하던 방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5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천지복제 일월조현, 조현은 좀 축약해서 빠르게, 그리고 여기는 좀 느리게 천지복제 이렇게 천지복제 일월조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참, 양간, 부모, 자, 부건모건, 부건모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양간, 하늘 사이에 참여한다. 근데 여기에 묘한 운구를 둬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은 양이죠, 양. 양. 그러니까 천지죠.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인이잖아요, 인. 그러면 사람을 표현할 때 천지인을 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 그러니까 동사나 쓸 때는 참여하다는 뜻이고, 수사를 할 때는 천지인, 부모님의 인간을 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천자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운을 뜰 때, 왜 삼을 썼는가? 그렇잖아요. 인간은 양간사에 다른 걸 썼어도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간다. 참여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하늘의 기운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낳을 때 아버지의 기능은 하늘의 기운, 어떤 정신적인 생명력을 주는 거고, 어머니는 배에서 키워서 물질적인 기운을 준다. 그래서 이게 부건, 모건이 된다 이거죠. 부건, 모건. 그래서 인참, 양간, 부건, 모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2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일부러 첫 번과 끝을 반드시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역사를 담그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백제구려, 서벌, 통균. 자,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 삼국에 백제와 고구려가 있고 신라를 서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서벌, 통균, 통균. 그래서 통합해서 균등해졌다. 예전에는 이렇게 평등이라 쓰지 않고 대부분 균평이라 썼어요. 우리 용어를 균평, 고르게 평등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오해해요. 수신 제거할 때 치국, 평천하. 원래 이 수신과 평천하는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이에요. 이걸 수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천하 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조합의 가장 기본이 국가와 가정이었어요. 가문, 국가 가문. 그래서 요 치국은 국을 말하는 거, 제가는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라는 건 되게 커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해 김씨다 그러면 김해를 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에 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후예요. 제후.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기본적으로 사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 나라는 육가가 다스렸어요. 육가. 육가가 모여서 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다스린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제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는 공부하는 모든 사대부 인간들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가를 이루어야 돼. 가가 국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국 가운데 이 국과 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추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하의 주인, 바로 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는 일이 뭐냐, 평이 뭐냐, 요걸 드리려고. 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탄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부자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불만 없이 균평하게 사는 거. 평등하게. 예를 들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막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막는 거.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걸 계속 재물을 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의 수평처럼 맞추는 거. 이게 평인 거죠. 이게 평천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이 천하를 하는 건 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신을 하는 건 안이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 이 평안이 돼야만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광개토장 시호가 그냥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돼서 아주 훌륭하도다. 그게 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한다고요. 호는 태왕에 붙은 게 아니고 평안에 붙은 말이에요. 하여튼 인문학을 진짜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강상, 광개, 그래서 토경도, 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영토를 말하는 거고, 경은 그걸 지키는 사방의 국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은 끊임없이 넓혀야 돼요. 광. 그리고 그래서 넓히고, 그다음에 그 경은 토는 개토를 하는 거고, 경은 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땅을 발굴하고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영토를, 그래서 토를 넓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적의 침범을 막아주는 것은 경을 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계인 거예요. 광계. 광계와 토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토경. 그래서 광계, 토경을 하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이 어떠냐? 호예요. 평안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할 때 그것도 이렇게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균자를 하다 보니까 나왔죠. 백제 고구려는 있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여 균등해졌다. 그죠? 그래서 백제, 구려, 서벌, 통균.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개경, 한도, 공석, 교수. 자, 고려는 개경이고, 예? 여기 한양은 한도라고도 부르서 한양을 그냥 한도. 예. 그래서 개경과 한도. 고려는 개경, 조선은 한양에. 근데 도읍을 했다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양이라고 하면 도자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양에 예전에 썼던 도자를 써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에는 양자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개경과 한양에 도읍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쓸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석, 교수. 자, 개경이고 한도니까 당연히 석교가 되죠. 석교. 근데 석교를 쓰게 되면 이분이 유학자잖아요. 석가모니를 앞에 쓰면 어떻게 돼? 그래서 조선시대는 반드시 공석이라고 불렀어요. 석공이라고 쓰지를 않아. 지 스승을 먼저, 지승이 아니라, 유교의 스승님을 앞에다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경 한도는 그대로 썼는데, 시대별로 썼는데, 여기는 공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석의 가르침은 각각 달랐다. 각각 다르게 갈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대를 표현하죠. 이게 이제 14구에 있는 겁니다. 13구, 14구.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백제, 구려, 서벌, 통균, 개경, 한도, 공석, 교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도대체 마지막은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124구, 125구가 마지막이니까 125개는 상욱, 유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욱, 유승, 근영, 무궁. 동쪽에 아침에 떠오르고 갈 때 이렇게 쓰면 되나? 동욱, 유승이라고 하는데 동자가 이미 앞에 있으니까 같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쪽을 뜻하는 것 중에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상.
욕출, 부상, 욱, 일용. 부상에 목욕한 아침해가 뜨는구나. 요게 그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상제에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구경하려고 갑자기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들고 난리가 났죠. 뜨거우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저 놈들을 잡아다 나한테 갖다 줄 영웅한테는 불사역을 준다고 한 거죠. 그때 활을 잘 쏘는 예라는 사람이 활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저 놈을 잡겠어 했더니 그때 하늘에서 그 잡으려면 워낙 빠른 놈들이라 못 잡으니까 신주라고 하는 배를 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샥 가서 딱 쐈죠. 근데 그게 원래 까마귀잖아. 아까 까마귀. 그래서 한 마리 떨어지고 두 마리 떨어져서 9마리를 딱 떨어지고 이 까마귀가 이게 해로 변하면 뜨거우니까 묶어가지고 그 동쪽 바다 깊은 곳에 부상이란 나무에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개씩만 쓰라고. 한 개 하루에 하나만. 그래서 그때 10개의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를 묶었다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 그래서 열흘 순이에요. 열흘 순. 그래서 3바퀴 돌면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이란 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제, 보모도 당당하게 그 신주를 타고 갈 때 서쪽에 달을 관장하는 서왕모가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약을 주죠. 이걸 먹고. 그랬더니 나는 영웅이라 이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주머니에다 딱 놓고, 주머니가 아니라 부인한테 딱 맡기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를 9개를 잡아서 땅에다 바다에다 묶었죠. 그 나무가 부상이라는 나무고 그때 왔더니 이 여자가 저 영감탱이는 가서 분명히 해에 녹아서 죽었을 거야 하고 불사약을 탁 먹어놓은 거죠. 지가 살려고. 근데 남편이 신주 타고 오잖아요. 신주 타고 오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피곤하니까 밥 줄게 해놓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그 신주를 몰래 타고 어디로 갔어요? 달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달나라 도망갔는데 그 달나라의 주인이 서왕모잖아요. 월궁의 서왕모.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의 부인 이름이 항아예요. 항아. 그래서 항아가 이제 낮에는 남편이 안 보이니까 근데 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싹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나 좀 살려달라 하니까 서왕모가 나발이 꿍따리 샷 하니까 토끼로 변해서 약방을 찍고 있는 거지. 지금도 불사약을.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달나라로 가는 로켓 이름 신주야, 신주. 그래서 썼죠. 그리고 거기 가면 우주항공기가 떠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항아예요, 항아. 신주와 항아를 중국인들이 신화를 훔쳐간 거죠. 사실은 우리 신화인데. 하여튼, 그때 나온 게 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은 바로 그 부상이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부상이란 말 쓰지만, 그건 일본이 쓰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상하면 동쪽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 중에 부상이란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 하나만. 그러면 다 아는 거죠. 옛날 사람들. 부상에 해뜰 욱자다. 부상에 해가, 아침 해가 유승, 오르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영.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무궁화. 그래서, 무궁화가, 근역의 영화는 끝이 없으리라. 근역, 무궁. 아주 애국자시죠? 그래서 끝이 없으리란 말을 무진이라고 하지 않고 무궁이라는 것은 이때 뭐가 막 일어나요? 무궁화가 우리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근과 같은 말인 무궁을 쓴 거예요. 일부러. 상당히 이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쓰신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5구가 독립무구. 독립국가에 두려먹고, 그렇죠? 두려먹고, 영의 극종. 그래서 영예롭고 끝도 아름다우리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무구 영의 극종을 해서 대동천자문의 끝이 마감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소학교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마지막 배우는 대동천자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한자 TV에 게시를 하고 모든 소식은 고전학당, 네이버 밴드 고전학당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에 하는 고전학당 9개 교육교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